그 이방원 측에 군사가 얼마나 되나 알아보라라고 했더니 경복궁에서 남산까지 이방원의 군사가 가득 찼습니다라는 보고를 듣고 아주 귀가 얼어붙었다는 거죠. 오늘은 그 왕자의 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자의 난은 그 두 차례가 있었죠. 하나는 이제 태조 7년 1398년에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정종 2년 그 1400년에 있었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은 한양에서 벌어졌고 제2차 왕자의 난은 개경에서 이제 벌어졌습니다. 재벌가의 자식들 사이에서 이제 싸움이 나면은 왕자의 난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표현이 다 이때 발생했던 그 왕자의 난에서 이제 따온 것들이죠. 그 강씨의 그 아들 중에서 막내였던 그 이방석을 그 세자로 세웠죠. 이것 때문에 그 이방원을 비롯한 그 태조 이성계의 그 장성한 아들들이 이제 반발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1차 왕자의 난의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또 하나 계기는 정도전을 필두로 북벌 준비에 나서게 되죠. 조선군이 북벌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그 나라의 운명을 건 거대한 이제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북벌에 반대하는 세력들과 이제 북벌 찬성하는 세력들 사이에 그 충돌이 벌어진 것이 바로 이제 제1차 왕자의 난이기도 합니다. 이때 그 진법 훈련을 강하게 이제 시키죠. 그래서 왕자들의 사병이 거의 다 이제 혁파가 되고 하나의 그 단일한 조선군으로 편성이 되면서 이 조선군을 가지고 요동을 넘어가지고 이제 북경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성계가 병이 들었죠. 이제 갑자기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여러 이제 왕자들이 다 궁궐에 모여가지고 부왕의 쾌유를 비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갑자기 방원의 부인인 그 민씨가 집안의 종인 김소근을 보내가지고 방원을 부릅니다. 방원이 집으로 돌아왔더니 민씨의 동생이었던 민모질이 있었죠. 그래서 민모질과 방원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이방원에게 오늘이 바로 거사를 해야 될 날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 이방원 측 기록을 보면은 이때 숫자가 상당히 작았던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모아보니까 다 모아도 결국 이제 한 10여 명밖에 안 됐고 종들까지 다 모아도 한 9명밖에 안 됐다. 그 중에 종들 중에서는 그 무기가 없어가지고 대부분 그 몽둥이를 들고 나섰고 그나마 김소근 한 명이 칼을 들고 나섰다라고 하는 식으로 상당히 이제 적은 규모로 할 수 없이 이제 일어섰다라고 이제 그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때 그 나중에 원경왕후가 되는 원경왕후 민씨가 그 감추어뒀던 이제 무기들을 제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법 훈련을 하면서 왕자들이 집에서 갖고 있던 무기도 전부 다 이제 반납을 하게 했는데 이때 방원의 부인 민씨가 무기를 반납하지 않고 집안에 감춰뒀다가 꺼내서 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밤중에 방원 측이 이제 거사를 하게 되는데 이성계는 아파서 누워 있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세자인 방석을 제거하는 것이죠. 이때 방석은 만 16살인데요. 방석이 아주 기민하고 대범하게 대처를 했으면은 이날 왕자의 난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방원이나 이성계의 그 한씨 소생의 아들들은 이성계가 그 연변 지역에서 개경에 들어와 가지고 각지를 다니면서 싸울 때 같이 싸웠기 때문에 실전 경험이 많아요. 그런데 방석은 11살 어린 나이에 세자가 됐기 때문에 칼 들고 현장에서 별로 싸워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는 아픈데 이방원의 군사들이 일어나니까 상당히 이제 놀라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그 이방원 측에 군사가 얼마나 되나 그 알아보라라고 했더니 와서 보고하는데 저 경복궁에서 남산까지 이방원의 군사가 가득 찼습니다라는 보고를 듣고 아주 귀가 얼어붙었다는 거죠. 이때 양측이 충돌했을 때 핵심 요소는 뭐냐면 금군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임금 호위무사죠. 이 국왕 호위무사가 가장 이제 강력한 부대입니다. 이 국왕 호위무사가 방석편에 서느냐 방원편에 서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전세가 달라지게 돼 있죠. 그런데 이때 금군을 책임지고 있던 장군들이 조영무, 이무, 조온 이런 장군들인데요. 그 조영무는 원래부터 이제 이방원 쪽 사람입니다. 그 이무는 또 이성계의 친척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방원 측이 이제 거사를 일으키니까 봉기하니까 조영무는 바로 이제 붙었는데 이무와 조는 사태로 관망하다가 그 이방원 측이 훨씬 강하니까 이제 이방원 측에 붙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군까지도 전부 다 그 이방원 쪽에 이제 붙으면서 그 호위무사까지도 이방원 쪽에 붙으면서 세자 방석은 더 이상 그 어찌할 방도를 모르고 궁중을 방원 쪽 군사들이 그 장악을 한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승패가 그 방원 쪽 군사들로 이제 결정이 됐죠. 방원 측은 이제 군사를 일으킬 때 핵심이 세자를 제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정도전과 그 다음에 북벌을 추진하는 남은, 심효생, 이제 이런 인물들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미리 정보를 입수해 봤더니 이때 정도전과 남은은 송현이라는 곳에 지금의 경복궁 근처인데요. 남은의 첩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원의 측근인 이숙번이 그 군사들을 끌고 가가지고 그 남은의 첩 집에다가 그 불화살을 당기게 되죠. 그래서 불화살이 떨어지니까 아주 놀랐는데 그 놀라는 와중에 집 세 군데에다가 이제 불을 지릅니다. 갑자기 집에 불 나니까 정도전과 남은이 뛰쳐나오다가 결국 이방원 측 군사들에게 다 이제 맞아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심효생도 이제 맞아 죽게 되는데 그래서 당시 조선의 북벌을 추진하던 북벌론자들 정도전과 남은과 심효생 이런 인물들이 제1차 왕자연한 때 다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뭐 방석은 다 이제 군사권을 다 빼앗긴 상황이죠. 그러니까 빌 곳이 자기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와병 중에 있던 그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이제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와중에 이방원 측이 세자를 내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때 실록 기록을 보면은 다 이긴 쪽 이방원 측에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사실인지는 우리가 좀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때 그 이성계가 뭐 나가도 무엇이 해롭겠느냐라고 이제 말해서 방석이 나갔다는 건데요. 처음에 이제 방원 쪽에서는 죽이지 않고 귀양을 보내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귀양을 가는 도중에 이성계의 사위인 뭐 이백경을 비롯한 방원 측 사람들이 이방석을 죽이게 되죠. 이때 그 전날 밤중에 패배했기 때문에 방석은 살아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자였던 인물은 그 왕이 되지 못하면 대부분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석을 제거하고 형인 이방번도 또 이제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 경순공주의 남편인 그 이제까지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여기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 이성계는 경처인 강씨와 사이가 너무 좋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죠. 그 사이가 좋은 부인 사이에서 늦게 낳은 자식들이니까 얼마나 귀여워했겠어요. 그런데 하룻밤 앓고 났더니 이 자식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사위까지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성계가 그 주역인 이방원을 얼마나 미워했을지는 뭐 익히 짐작이 가는 건데요. 이 사건의 사실 뿌리는 어린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면서 그 비극의 싹이 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왕자의 난은 국내적으로 말하면 정도전 중심으로 나라에
그 정치 체제를 신권 중심, 재상들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했던 이 재상 중심의 신권론자들과 그 다음에 이방원 중심의 왕권론자들, 국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왕권론자들의 충돌입니다. 또 한 측면은 그 명나라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서 그 요동을 건너서 북경까지 들어가려고 했던 북벌론자들과 그 명나라에 계속 사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방원, 조준 뭐 이런 사대론자들 사이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충돌에서 그 이방원 측이 승리를 함으로써 국내적으로는 신권보다 이제 왕권이 압도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는 북벌론자들이 대부분 제거되면서 그 사대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역사가 항상 이제 사대주의자들이 승리하는 잘못된 단초를 연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